보수 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연말이 되면 당연히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이제는 사면해야 한다 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은 이번에도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보란 듯이 신년 사면에 그 두 전직 대통령은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가? 물론 여론조사라는 그 시스템, 그것이 우리는 좀 만족스럽지 않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워낙 여러 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 계량형 통계 여기에 맞춰서 행정 집행을 하는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이번에 채널A가 의뢰해서 리서치앤리서치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찬성, 반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면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던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이랬습니다. 20대가 사면 반대가 51.3%, 30대가 57%, 40대가 64.6%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죠. 20대, 30대, 40대. 그런가 하면 사면에 관심 없다 하든지 말든지 이제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다 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 이게 20대가 33.2%, 30대가 22.5%, 40대가 11.7%. 그래서 각 연령대별로 이걸 합쳐보면 20대도 80%가 넘고 30대 79.5, 40대 76.3 이래가지고 거의 4분의 3 이 정도 되는 물론 표본 집단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면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할 만도 하다 싶죠. 청와대는 원래 사면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사면 안 한다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유는 갖다 댔습니다. 한 가지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 반대가 높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면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렇게 오해 살 짓을 안 하는 자들입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사면 카드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문재인 청와대의 경우에는 사면할 필요가 있도록 만들면, 그들이 하고 싶게 만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보수 우파가 사면을 이야기하면서 말은 요구였지만 사실은 애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적을 상대할 때는 적이 굴복하게 만들어야지 적이 자비를 베풀도록 애걸해서는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번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그러면 정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문재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이들이 왜 그랬는가? 이익이 없어서. 이게 답입니다. 이들 어느 쪽도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애착도, 어떤 뿌리라는 관념도 없는 겁니다. 단지 선거에서 주판알을 튀길 때 자기들에게 이게 필요하면 붙잡고 아니면 버린다. 그냥 남인 것이죠. 그러면 또 한 번 힌트를 드립니다. 이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들이 목매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부탁해도 안 되고 미소를 보내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정당에서 어째서 사면에 관심이 없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에서 MZ세대가 캐스팅 보트다. 이렇게 보고 청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다시피 MZ세대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하는 비율이 80%, 79%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MZ세대가 반대하고 무관심을 표시한 이런 사면은 대선에 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모두 사면에 소극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할 때 어떻습니까? 쿵쾅거리면서 완전히 잔치 벌렸네 이렇게 됐죠. 이런 선거라는 잔치판에 사면, 늙어빠진 두 전직 대통령 병들고 이런 두 전직 대통령이 풀려나오는 그런 빛바랜 칙칙한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것도 또 한 가지 걸림돌이기는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들여다봅시다. 국민의힘이 경선을 할 때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가끔 대구나 부산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면해야 한다 하면은 심지어 유승민 후보까지도 가서 그쪽에다가 사면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때는 나는 아니어도 어떻게든 사면되어야 한다. 그때 그 속셈을 알아봤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때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의 표를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선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집돼지들의 표는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죠. 사면은 국민의힘에게 있어서 관심 대상이 아닌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만 18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데려다가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MZ세대에 목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면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서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관심은 오직 청년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년이 중요하다. 청년에게 이걸 해줘야 한다. 경제라는 말이 그렇죠. 욕망은 무한하지만 재화가 유한하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정책을 세울 때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한계는 뻔합니다. 그럴 때 청년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청년에게서 중요한 거 하나, 다른 데 비율을 맞춰서 똑같이 그 정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청년 중심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빈털터리가 되라는 소리죠. 그런데 보수 여러분이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청년은 내 아들이고 내 손자, 손녀고 결국은 걔들이 잘 되면 나는 괜찮아. 이랬던 게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은 부모 세대를, 조부모 세대를 틀딱이라고 하면서 치고 나갑니다. 자기들 몫을 챙기겠다고. 그들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부모 세대는 내 부모 딱 빼고 나머지는 처붓을 대상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 하면 내 아들, 손자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청년이 다 내가 양보를 해도 될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되니까 선거에서 지원금 몇 푼 받는 게 아니고 공약 자체가 우리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우리의 헌정질서, 이거를 배척해버리는 그런 쪽으로 옮겨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손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투표권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라 하고 놔두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에는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여러분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합니다. 각자의 이익을 알아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청년은 자기 이익을 지킨다면 우리는 국가 이익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 이익을 청년의 개인들 이익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3월 9일까지 철두철미하게 투쟁하십시오. 아들, 딸하고 선거에서는 양보 없다. 하나도 물러설 수 없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어떤가 봅시다. 그는 이러는 것이죠. 나는 청년이 중요하다. 청년이 사면을 반대하고 사면에 무관심하다. 그러니 사면은 나에게 이익이 없는 거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보는 거냐 하고 물으면 이러는 겁니다. 50살 이상은 그냥 나한테 표 준다. 그거다 내 표다. 그렇지만 청년은 그 비위를 맞춰줘야 나에게 표가 온다.
이거 이렇게 가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좌파, 경제적 봉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정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사면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보수파 국민들은 사면해야 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한테 무슨 애착도 없고 특별히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가끔 그 초췌한 사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보수 우파 국민은 당연히 집에 돌아가게 해야지. 사면해야지.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 후보들 나에게 이익 없다. 이러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당, 이게 뭐 민주당이야 그렇다 치지만 국민의힘까지도 관심 없다. 그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면을 누가 합니까? 나가기 전에 문재인 씨가 하든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하든지 결국은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그 중에서 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입장이 이겁니다. 대선에서 표가 움직이는 게 아니어서 관심 없다. 그러면 보수 우파 국민이 주장하는 사면하라 하는 요구는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들어줄 정당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움직여야만 하는데 그것도 대선 전국에서만 이 도를 움직일 수 있는데 선거 끝나면 배째라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급해야 그래도 와서 사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면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분명합니다. 대선 후보의 표를 흔들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40살 이하, 39살 이하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40살 이상의 모든 국민, 청년이 아닌 국민, 이 국민들, 이들 중에 유권자의 표가 공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에게 이것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표를 흔들 것인가? 그게 아니고 윤석열의 표를 흔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보수 우파의 표가 많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보수 우파들도 윤석열 캠프, 윤석열 선대위, 국민의힘이 움직이는 그걸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고 있죠. 그거 남의 집 밥상입니다.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지키고 이런 신념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우리는 윤석열파가 아니다. 국민의힘파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또 다른 대선 후보자 그들의 파가 아니다. 이런 누구의 파도 아닌 사람이 최대화됐을 때 그때 우리의 요구는 관철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투표 당일까지
어느 특정 후보에게 표 갖다 바치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불확실성, 이것을 고수해야 하는 것이죠. 입을 꾹 다물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후보들이 왔을 때 매번 매우 후려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의 공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념과 맞지 않을 때 매번 죽어라 하고 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3월 9일에 조용히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일 윤석열 후보가 보수 우파에게 버림받게 생겼다. 내가 여기 매달려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광주에 가서 공을 들였던 거, 그건 지금 간식이다. 진짜 먹고 살 식량은 그게 아니고 보수 우파에 있다. 이걸 깨닫고 보수 우파에 매달리고, 그리고 본인이 사면을 앞장서서 사면을 밀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좋은 일은 더 생깁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도 사면을 들고 나설 거다 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나 주장 중에 표를 긁어올 것이 보이면 바로 낚아채는 것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사면도 충분히 들고 나올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낙연 후보의 예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을 비토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윤석열 비판하면 이재명 되길 바라는 거냐? 리마연에도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상대할 일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이야기를 하죠. 자,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 안 하는 국민의힘.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번에 국민의힘 보니까 또 자유를 띄워버리고 윤석열 후보 보니까 민주공화국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좌파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안 붙으면 좌파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명확하게 추구하지 않는 국민의힘, 그리고 공산경제를 미는 국민의힘,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그리고 민주당과 같이 손잡고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또 있죠. 헌법 전문에 5.18을 넣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그거 필요합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런 후보,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이어가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면 없어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망설일 거 없이 만일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칠 것 없이 쳐버리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기호 2번을 우리 뜻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기호 2번이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호 1번도 최대한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우리 뜻에 따르지 않는 후보, 이제부터 지지하지 않기로 합시다.
청년을 내세워서 인생의 연륜이 쌓인 우리 보수 우파를 짓밟는 국민의힘, 이제 지지를 철회합시다. 국민의힘 탈당도 좋습니다. 왜? 이 위기의 순간에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앞에서 그래 그러면 투표 안 할 거냐, 윤석열 아니면 누가 있느냐, 이재명 잘 되라고 도와주는 거냐, 이런 말 했던 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답을 드립니다. 우리의 답은 이겁니다. 우리를 배반하고 대한민국을 버린 국민의힘, 더 이상 보수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 우리가 투표를 하든 말든,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표를 주든 그걸 너희들에게 답할 의무가 있겠느냐. 그러면 또 묻겠죠. 그러면 이재명만 좋지 않느냐. 선거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싸우는 겁니다. 나중에 청와대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금 하는 거 보면 뻔한데 술판을 벌이는 것도 만일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는 자기들의 경쟁이고 자기들의 시합이고 우리는 채점관입니다. 왜 우리가 어느 특정 후보의 승리에 관여해야 하는 겁니까? 만일 보수의 표를 원한다면 보수에게, 보수 철학에 굴복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